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로 이론 4주차 비대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장의 회로망 정리, 3장 회로망 정리 중에서 첫 번째 중첩의 정리, 대분한 정리와 같은 회로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정리 몇 가지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회로 이론은 우리 전기, 기계, 전자 이 모든 이 공학 분야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분야에서 전기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계도 장비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는 당연히 전기과에서도 전기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한 전기에 관련된 회로, 이 회로 기본적인 회로 이론이 이 과목에서 거의 대부분의 기초 이론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로 이론 과목은 공학의 기본적인 과목이라 볼 수 있고, 각종 시험에서는 이 회로 이론에 관련된 문제가 아주 기본 베이스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규모 있는 회사에서 직원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필기시험을 친다 하면은 그 필기시험 과목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회로 이론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와 다음 학기에 지금 현재의 교재를 가지고 회로 이론 내용을 충분히 여러분들 걸로 소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아마 전기, 전자, 기타 여러 공학 분야에서 전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베이스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회로 이론 과목에 대한 각종 기초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중첩의 정리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첩의 정리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어떤 회로에 전압을 공급하는 전압원, 전류를 공급하는 전류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전원이 하나의 회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때 특정 그 회로 안에 있는 특정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한다든지 그 소자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한다든지 할 때 이 중첩의 정리를 적용해야 내가 원하는 어떤 소자에 흐르는 전류 또는 전압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중첩의 정리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이해를 하시고, 자, 그 중첩의 정리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회로에 전압원 또는 전류원이 여러 개, 2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그런 회로에서 특정 부품에 특정 소자에 흐르는 전류 또는 전압을 계산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 중첩의 정리를 적용하여 계산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중첩의 정리를 적용하는 순서를 1, 2, 3, 4 순서대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 중첩의 정리는 회로의 첫 번째, 예를 들어서 2개의 전원이 그 회로에 포함되어 있다 하면은 2개 중에 하나의 전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전원은 제거를 합니다. 두 개의 전원 중에 하나만 있다고 가정하고 회로를 해석한다는 뜻이죠. 자, 그때 없애는 전원이 예를 들어서 전압원이다 하면은 그 전압원이 있던 자리는 전압원을 제거하고 그 자리는 단락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전압원이 있던 자리를 제거하고 끊어져 있던 그 자리를 그냥 단락시킨다는 거죠. 그냥 있는다는 거죠. 두 선 사이를 그냥 연결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만약 전류원을 제거했을 때는 전류원을 제거하고 나면은 두 선 사이가 끊어져 있겠죠. 그때는 전류원을 제거한 그 두 선 사이는 끊어진 상태로 그냥 개방을 시켜 줍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전압원이 있던 자리는 전압원을 제거하고 단락을 시키고, 전류원이 있는 경우는 전류원을 제거하고 나서 그 자리는 개방을 시킨다. 두 번째 순서로는 이 상태에서 회로를 해석합니다. 전원이 두 개 이상 있다가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를 했죠. 두 번째 순서에서는 이 하나만 있는 이 회로에서 내가 원하는 소자에 걸리는 전압 또는 그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나머지 제거했던 전원을 다시 복원시키고 처음에 계산에 활용했던 전원은 제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1번과 2번의 과정을 모든 전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원이 3개가 있다 하면은 전원 1, 2, 3번을 하나씩 남겨두고 내가 원하는 전류 전압을 각각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원의 개수만큼 1번, 2번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구한 각각의 전류 및 전압을 다 더해주면은 원래 여러 개의 전원이 포함된 회로에서 원래 회로에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소자에 흐르는 전류 또는 전압을 알 수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중첩의 정리를 적용할 때, 중첩의 원리를 적용할 때 전압원, 전류원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전압원은 제거를 하면은 그 자리, 끊어진 자리는 단락을 시킨다. 그냥 있는다는 거죠. 이걸 단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전류원이 있던 자리, 전류원을 제거하고 그 끊어져 있는 그 자리는 전류원은 그냥 개방 상태로 그대로 둔다 하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제를 통해서 우리 개념을 정립을 한번 해봅시다. 아래 회로에서 중첩의 정리를 이용해서 중첩의 원리를 적용해서 유고음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봅시다. 유고음에 흐르는 전류를 구합시다 하면은, 자, A 회로를 봅시다. A 회로에 보면은 왼쪽에 전압원이 있죠. 10V의 전압원이 있고 오른쪽에 20A가 흐르는 전류원이 있습니다. 전류 전원이 있죠. 그래서 이 회로에는 두 개의 전원이 포함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이처럼 두 개 이상의 전원이 포함된 회로에서 특정 부품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이 중첩의 정리를 적용하지 않고는 계산하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첩의 정리를 적용해야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유고음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중첩의 정리를 적용해서 우선 전압원은 남겨두고 전류원은 제거를 한 상태에서 유고음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합니다. 두 번째, 전류원은 남겨두고 전압원은 제거한 상태에서 유고음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각각 두 가지 경우에 계산한 전류를 더해주면은 원래 회로 두 개의 전원이 존재하는 원래 회로의 상태에서 유고음에 흐르는 전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중첩의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10V인 전압원만 존재할 때 전류를 계산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ohm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죠. 6ohm과 4ohm은 자, 아래쪽 B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6ohm과 4ohm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전류원이 있던 자리는 끊어져 있습니다. 자, 끊어져 있는 이 회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못 흐르기 때문에 끊어진 상태에서는 이 선들은 의미가 없는 선이 됩니다. 회로로서 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이 무의미한 선이 된다는 뜻이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회로가 10V, 6오hm, 4ohm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 회로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6ohm에 흐르는 전류는 ohm의 법칙 I는 R분의 V, R은 6ohm과 4ohm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15ohm분의 10V 하면은 6ohm에 흐르는 전류는 1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 C 그림은 전압은 제거되고 전류만 있을 때 6ohm에 흐르는 전류를 보여봅시다. 그러면은 전압원이 있던 자리는 단락이 됩니다. 단락이 되죠. 연결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20A가 전류가 4ohm과 6ohm으로 각각 흘러가죠. 그죠? 자, 이때 6ohm에 흐르는 전류는 그 B 그림에 10V 전압이 있을 때 흐르는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자, 보세요. 20A의 전류가 밑에서 위로 전류가 흘러나오죠. 이 전류 전원입니다. 이 전류가 6ohm과 4ohm이 연결되어 있는 이 노드에 도착하면은 하나는 4ohm 쪽 아래로 흘러가고 또 하나의 전류는 6ohm 쪽으로 왼쪽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B 그림에 흐르는 전류 I 프라임과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C 그림에서 6ohm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죠. 전류 분배 법칙. 전류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풀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자, 풀이 과정을 보시면 1번 아까 말씀드렸죠. 전압원만 있는 경우 전류는 1A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전류원만 있는 경우는 이렇게 전류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마이너스 8A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 방향이 반대니까. 그죠?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1번 전류와 2번 전류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1번 전류와 2번 전류를 각각 더하면은 1 빼기 8 해서 1 마이너스 8 하면은 마이너스 7A 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 7A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에 마이너스 7A 이거는 원래 회로의 전류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화살표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실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른다
크기는 7A만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중첩의 정리를 이용해서 그림, 아래 그림에 2번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시오 하면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류원과 9mA가 흐르는 전류원과 12V의 전압 전원이 두 개가 있는 그런 회로입니다. 그래서 중첩의 정리를 적용해서 2번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한다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전류원만 있을 때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고, 전압원만 존재할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 2번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서 각각 계산한 다음에 두 개 더하면은 원래 회로에 2번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자,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 계산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죠. 자, 이건 전류 전압원이 제거된 상태, 12V 전압원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회로가 계산하기 좋게 이렇게 약간 변형을 시켰습니다. 원래 변형을 계산하기 좋게 변형을 시켜 보면은 4kΩ과 8kΩ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14kΩ과 35kΩ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회로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르는데 9mA가 4kΩ과 8kΩ의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분배가 되겠죠. 그 전류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은 3mA, 2번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3mA가 되고, 자, 2번 전압원만 존재할 때, 그러면 전류원은 끊어줘야 되겠죠. 끊어주고 12V 전압원만 있을 때 2번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1번 저항하고 2번 저항, 자 보세요. 12V가 1번 저항하고 2번 저항에 전압 분배 법칙이 적용되어 가지고, 그죠? 자, 보세요. 자, 봅니다. 자, 다시 2번 전압원만 있는 전류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려해 봅시다. 자, 우선 회로가 약간 여러분 눈에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2V가 12V 전압이 1번 저항과 2번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두 개의 저항하고 12V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ohm의 법칙을 적용하면은 1번과 2번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더 하면은 12kΩ이 됩니다. 자, 그 12kΩ의 양단에 가해지고 있는 전압은, 양단의 전압차는 12V입니다. 그러면은 그 저항 12kΩ에 흐르는 전류, 그 전류가 결국은 요 4kΩ과 8kΩ에 흐르는 전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2번 8kΩ에 흐르는 전류는 12kΩ분의 12V 해서 1mA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과정에서 구해진 전류를 두 개 더하면은 4mA가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부호가 다 플러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다 동일하죠.
동일하죠. 동일하기 때문에 부호가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정리 하나를 더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분한의 정리와 노턴의 정리, 이 두 개의 정리는 결과는 같습니다. 그 과정이 서로 다를 뿐이지 목적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태분한 정리만 알아도 노턴의 정리를 통해서 어떤 값을 구하는데 결과는 동일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분한 정리를 중점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태분한 정리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임의의 선형 두단자 회로망은 임의의 선형 두단자 회로망, 두단자 회로라는 것은 입력과 출력을 갖는 회로, 입력과 출력을 갖는 회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형이라는 말도 너무 깊게 고민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형, 지금 우리가 배우는 회로는 다 선형 회로입니다. 비선형 회로라고도 있는데 그 비선형 회로는 우리가 배울 게 아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3학년, 4학년으로 편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또는 대학원을 진학했을 경우에 그때 비선형 회로라는 회로를 접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우선 선형,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회로는 선형 회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임의의 선형 두단자 회로망은 태분한 전압원과 태분한 저항을 직렬 연결한 단순한 등가 회로로 대체할 수 있다.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복잡한 저항, 많은 저항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회로를 태분한 정리를 이용해서 태분한 전압과 태분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간단한 등가 회로로, 똑같은 회로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복잡한 회로를 태분한 정리를 이용해서 전압과 저항으로 직렬 연결된 간단한 회로로 정리할 수 있다, 변환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분한 정리를 알아두면은 우리가 회로를 좀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우선 태분한 정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분한 전압을 어떻게 구하고 태분한 저항을 어떻게 구하는가, 주어진 복잡한 회로에서 태분한 전압을 어떻게 구하고 태분한 저항을 어떤 방법으로 구하는가, 그것만 알면은 이 태분한 정리는 전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봅시다. 아래쪽에 VTH, RTH 구하는 방법에서 VTH 아래 첨자가 TH는 태분한 앞에 TH입니다. V는 전압을 나타내죠. 태분한 전압 RTH 태분한 저항을 구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 태분한 등가 전압은 부하 저항을 개방한 상태에서, 부하 저항이라는 것은 출력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력 쪽에 있는 저항, 출력 저항을 개방한, 부하 저항을 개방한 상태에서, 개방은 끊었다는 뜻이죠. 회로를 끊었다는 뜻입니다. 부하 저항을 개방한, 끊어준 상태에서 부하장 양단에 끊어진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태분한 등가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자, 태분한 등가 저항은 회로에서 전원은 단락시키고 또는 전류전원인 경우에는 끊어준다는 거죠. 개방시키고, 그때 부하 또는 출력 쪽에서 회로 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전체 저항값을 계산한 게 태분한 등가 저항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이해를 해볼까요? 자, 3.6과 같은 일반적인 약간 복잡한 어떻게 보면은 저항이 7개, 부하저항까지 포함해서 총 7개의 저항이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일반적인 약간 복잡한 회로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이걸 간단한 회로로 바꾸고 싶다. 간단한 회로로 대체하고 싶다 하면은 우리가 태분한 정리를 적용하면은 아래쪽 그림 회로가 같이 태분한 전압과 태분한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자, 부하저항을 제외한 나머지 회로를 태분한 전압과 태분한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간단한 회로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대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잡한 저항 회로를 간단한 태분한 등가 회로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매우 편리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부하저항을 부하저항은 기호로 RL로 표시합니다. 부하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회로에서 출력되는 출력 신호를 활용하는 기기를 부하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터 같으면은 이 부하저항 자리에 모터가 있으면은 출력 신호에 의해서 모터가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모터가 부하가 된다는 뜻입니다. 부하로 동작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스피커 같은 경우 자, 출력 전류가 흐르면은 그 스피커에 출력 전류가 흐르면은 스피커에는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출력 신호를 최종적으로 활용하는 기기, 예를 들어서 모터, 스피커 등등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하라고 부하라고 부릅니다. 이 영어로 로드 그때 이니셜 L을 아래첨자로 붙여서 RL 해서 부하저항이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자, 이 부하저항을 제거한 상태에서 부하저항을 제거하면은 끊어진 단자 두 개가 나타나죠. 그때 그 두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계산하면은 태분한 전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부하장을 제거한 상태에서 끊어진 두 단자에서 회로 쪽으로 바라본, 그러니까 부하장을 끊어주고 끊어진 두 단자에서 왼쪽 회로를 바라봤을 때 전체 저항값이 얼마냐, 합성 저항값을 계산하면은 그게 태분한 저항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분한 전압, 태분한 저항을 찾아서 직렬로 연결하고 원래 부하장을 그대로 연결하면은 태분한 등가 회로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정립합시다. 아래 회로에서 A 단자, B 단자, 끊어진 A 단자, B 단자는 부하장이 있던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하장을 제거하면은 A, B 두 단자, 끊어진 개방된 두 단자가 나타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회로를 태분한 등가 회로로 바꾸어 봅시다. 태분한 등가 회로를 바꾸려면은 왼쪽 A 회로를 통해서 태분한 전압을 구하고 또 태분한 저항을 구해서 직렬로 연결하면은 태분한 등가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 회로와 오른쪽 회로가 똑같은 회로다. 이렇게 등가 회로다. 그래서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간단한 단순한 회로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태분한 등가 회로를 바꿔주면은 저항을 3개를 사용해야 될 걸 저항 하나만 가지고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풀이 과정에 보시면은 태분한 전압을 먼저 구합시다. 태분한 전압은 첫 번째 부하장을 제거하고 개방된 AB 두 단자에 나타나는 전압을 계산하면 태분한 전압이 됩니다. 자, 어떻게 구할까요? 자, A 그림에서 AB 양단의 전압
AB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 태분한 전압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15V가 4ohm과 6ohm의 전압 분배가 됩니다. 전압 분배 공식 알죠? 4ohm과 6ohm의 15V가 전압 분배가 된다. 그때 6ohm에 걸리는 전압이 태분한 전압이 됩니다. A, B 사이의 전압이 된다는 뜻이죠. A 단자, B 단자 사이 전압이 된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 저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자, 보세요. A 단자하고 B 단자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은 A, B 사이는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A, B 사이에는 전류가 안 흐르죠. 안 흐르고 자, 15V에서 전류가 4ohm을 거쳐서 6ohm으로 흐르고 2ohm으로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왜냐하면 그 뒷단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끊어진 데는 전류가 못 흐릅니다. 그러니까 2ohm 쪽으로는 뒷단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르죠. 저항에 전류가 안 흐르면 그 저항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전압이 0이 되기 때문에. ohm의 법칙 2ohm에 흐르는 전류가 0입니다. 그러면 2ohm 곱하기 0A 하면은 전압은 0V가 되죠. 2ohm에는 전압이 없다는 거죠. 저항에 전류가 안 흐르면은 그 저항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 따라서 15V에서 전류가 흘러나와서 4ohm과 6ohm으로 흐른다. 결국 6ohm 양단의 전압이 태분한 전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압 분배 법칙 적용하면은 6ohm 양단의 전압이 태분한 전압이 되고 9V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분한 저항을 계산합시다. 태분한 저항은 어떻게 15V 전압원을 단락시킵니다. 단락시키고 AB 부하장이 있던 개방된 AB 단자에서 회로 왼쪽을 봤을 때 전체 저항값 4ohm과 6ohm과 2ohm을 합성하면은 다 더하면은 합성하면은 병렬 저항은 병렬 저항끼리 그 다음에 직렬 저항은 직렬 저항으로 이렇게 합성 저항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합성 저항값 계산해 볼까요? 태분한 저항 15V가 단락이 되면은 4ohm과 6ohm은 서로 병렬로 연결됩니다. 그죠? 그래서 4ohm과 6ohm을 계산한 병렬 계산하면은 병렬 계산은 두 저항 더한 것분에 두 저항 곱한 거. 6 더하기 4분의 6 곱하기 4 2.4ohm이 됩니다. 그 병렬 저항을 합성하면은 하나 2.4ohm이 되는 거죠. 4ohm과 6ohm 병렬이 하나 2.4ohm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 2.4ohm하고 2ohm하고는 또 직렬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4.4ohm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AB 양단에서 A 단자, B 단자에서 회로 쪽을 본 전체 저항값은 4.4ohm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저항을 하나의 저항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게 바로 태분한 저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 태분한 전압과 태분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그림 B와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예제 3.4 예제 3.4는 부하장 3ohm의 부하장에 흐르는 전류를 태분한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부하장 3ohm을 일단 떼냅니다. 떼어내면은 A 단자와 B 단자 사이가 개방이 되죠. 이때 나머지 왼쪽에 있는 나머지 회로를 20V 4ohm, 6ohm, 2.6ohm 이 회로를 가지고 태분한 등가 회로로 바꾸어 줍니다. 태분한 등가 회로로 바꾸어서 부하장에 흐르는 전류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풀이 과정을 보시면은 태분한 등가 회로로 바꾸면은 AB 양단의
왼쪽 회로를 태분한 등가 회로로 바꾸면은 태분한 전압은 12V, 태분한 저항은 5ohm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예제 3.3을 참조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부하장에 흐르는 전류, 부하장 3ohm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12V에 의해서 12V에서 전원에서 전류가 5ohm과 3ohm으로 직렬로 연결된 5ohm과 3ohm 직렬로 연결된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죠. 그럼 I는 R분의 V, ohm의 법칙 적용하면은 1.5A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주 쉽게 개념만 파악하면은 회로를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회로 이론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몇 가지 정리를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고 두 가지 정리를 잘 숙지해서 회로 해석하는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